오늘도 이 조용한 밤 스튜디오의 작은 불빛만이 내 앞을 밝힌다. 겨울의 냉기가 유난히 깊게 스며드는 이 시간, 라디오를 켜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. 그런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래전 한 청취자가 남겼던 사연에서 시작된다. 그리고 그 사연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기억 한가운데 남아있다. 그날 밤 나는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침대에 누운 참이었다. 스마트폰이 갑자기 울렸다.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그 번호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쿡 하고 내려앉았다.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익숙했다. 아버지, 잘 지내셨어요? 순간 숨이 막혔다. 10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의 목소리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. 누구십니까?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방이 다급히 말했다. 죄송합니다. 번호를 잘못 눌렀네요. 그리고 전화는 너무도 빨리 끊겼다. 하지만 나는 그 짧은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. 그 톤, 호흡, 떨림. 모두 아들과 똑같았다. 그날 이후로 나는 아들의 뒷모습과 닮은 사람을 거리에서 자꾸 보게 되었다. 어쩌면 마음이 만든 환상일지도 모르지만 그 환상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다. 며칠 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해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는데 젊은 청년이 내 옆으로 다가왔다. 혹시 이 버스 천사동 가나요? 그 목소리에 난 다시 한번 모두가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. 바로 그 전화 속 목소리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. 혹시 이름이 뭐예요? 스스로도 왜 이런 말을 한 건지 몰랐다. 청년은 잠시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짧게 웃으며 말했다. 희준이요. 내 아들의 이름은 아니었다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은 슬프고 따뜻했다. 버스가 오자 그는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버스에 올라 창가에 기대었다. 차가 움직이는데도 그는 오래도록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. 나는 그 시선이 마음속 깊은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. 며칠 뒤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. 우편함을 열자 낡은 노란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. 보낸 사람 난에는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다. 그리고 끊겨 있었다. 마치 쓰다가 멈춘 듯. 날짜는 믿기지 않게도 10년 전 아들이 집을 떠난 바로 그 무렵이었다.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. 편지 속에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. 아버지, 제가 돌아가면 그때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?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. 그 짧은 문장이 10년 동안 나를 짓눌러온 감정들과 한꺼번에 부딪히며 터져나왔다.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. 그 편지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일까? 누가 가져온 걸까?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. 이틀 뒤 초인종이 울렸다. 문을 열자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. 혹시 이희준 씨 댁이 맞습니까? 그는 자신을 우체국 직원이라고 소개했다.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. 오래전에 분실된 편지가 최근 건물 재정비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. 아드님이 보내신 것이 맞는지.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. 아들이요? 그 편지를 언제? 그는 잠시 눈을 피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.
정확히 10년 전입니다.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편지를 쓴 분은 발송 직후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다. 10년 동안 나는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.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해왔다. 그런데 아들은 이미 그때 세상에 없었다니. 남자는 그러면서 또 다른 봉투를 내게 건넸다. 이건 같은 시기에 발견된 두 번째 편지입니다. 나는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다. 편지를 천천히 펼쳤을 때 아들의 글씨가 눈앞에 나타났다. 아버지, 제가 떠난 건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. 사실은 제 몸이 많이 아팠어요. 나는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. 병원에서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했어요.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. 그래서 제가 사라지는 게 오히려 아버지에게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요. 읽는 동안 글씨가 계속 흐려졌다. 눈물이 종이를 적셨기 때문이다. 저는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. 화내시고 소리치시고 가끔 무심해 보이셨던 것도 다 저 때문에 걱정하신 거였다는 걸 지금은 너무 잘 알아요. 나는 흐느끼며 편지를 쥐었다. 제가 돌아가기 직전에 꼭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했어요. 그리고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면 아버지가 먼저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. 제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이름이니까요.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이 세계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. 그동안 나는 아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스스로 속이기도 했다.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홀로 고통 속을 버티다. 그렇게 떠난 것이었다.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.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어디선가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. 처음엔 그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름은 마치 내 삶을 다시 붙잡아주는 끈처럼 느껴졌다.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라디오로 전하기로 결심했다. 아들의 편지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닿지 못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도 부르지 못한 이름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시길 바란다.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속 어디엔가 조용히 돌아와 있을지 모른다.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